어젯밤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던 공격형 헬기 블랙호크가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 떴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날았던 블랙호크 헬기가 하늘에, 땅에는 최루탄과 고무탄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이 퇴역한 장성들은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라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미국민의 시위는 일주일을 넘었지만 잠잠해지기는커녕 연일 악화일로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서 전쟁 무기들을 동원하고 그럴수록 시위대는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방화, 약탈, 지금까지 5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체포된 시위대 숫자만 해도 7만 5천 명, 약탈 피해는 너무 많아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한 한인 가게에서는 18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태가 악화할수록 평화 시위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의 경찰국장은 시위대와 손을 잡고서 무릎을 꿇으면서 싸우지 말자고 외치고 이 백인 경찰은 눈물을 흘리는 흑인 청년을 끌어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반대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See what's going on. It's coming back. It's coming back strong. It'll be greater than ever before.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성지를 찾아서 헌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코, 악화일로를 걷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흑인 차별 반대 시위 또 이에서 파생되는 폭력 시위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뉴욕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This is getting spooky. What the hell? 네, 뉴욕시 상황인데 최은미 기자. 지금 이제 방금 화면에서 봤던 것이 뉴욕 시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매장 또 유명 매장들이에요. 우리 저기에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매장도 있고 애플 매장도 있고요. 자, 이게 평화 시위로 가지 않고 계속 밤에는 약탈,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뉴욕에 지금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지가 며칠 됐어요. 지난 2일부터 계속 통행 금지령은 내려진 상태고요. 처음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로 3시간 당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면서 통행 금지 상태도. 그렇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금 200명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지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네, 그런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뉴욕, 여기 영상을 뉴욕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뉴욕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거의 한 40개 도시에서 통행금지령은 똑같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주방위군까지 투입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주말에만 43개 도시에서 체포된 인원만 7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 이번 주말까지 이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되는데 이게 거의 거의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한 70년 만에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에서 특히 뉴욕시에서 그 야간 통금이 이뤄진 게요. 1943년에 그때도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 병사를 총격하면서 이제 그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때 통금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이후로 7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정도로 치안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또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야간 통행 금지령이 70년 만에 처음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뭐,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예, 뜻이죠. 뭐 롤렉스 시계 굉장히 비싼 명품 시계잖아요. 그런 고가의 매장들이 지금 다 털리고 있는 털리고 있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런 곳뿐만 아니고요. 뉴욕에서는 그 메이시스 백화점, 뭐 예. 노드스트롬 백화점 이런 유명 백화점들까지도 지금 다 약탈을 당하고 대상하고 있는 있다. 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최은미 기자가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실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합니다. 저기에는 우리 삼성전자 매장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삼성전자 매장은 다행히 예. 약탈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애플도 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덧댄다든지 아마 이제 약탈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좀 잘 취해서 이런 피해를 좀 막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야간 통행 금지령도 좀처럼 있지를 않거든요. 이런 뉴욕조차도 이 정도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은 이번 시위가 흑인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라기보다는 이제 본말이 전도돼서 폭력과 약탈로 얼룩지는 미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미국 사태를 보는 세계인의 시각이 세계 1위 국가 미국이 저게 맞냐. 요전에 코로나19도 예. 그 188만 확진, 그 예. 사망자가 10만 8천 명이 사망을 해서 저렇게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에 당하느냐, 예. 세계 1위가 되냐 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예. 이번에 인종차별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 경찰이 예. 그 무릎으로 목 졸려서 사망시킨 그 사건이 폭력, 시위, 폭력 진압의 악순환이 저렇게 돼서 세계 중심지라는 뉴욕시의 경찰 병력 2배 증원해도 약탈을 못 막고 예. 뭐 삼성전자는 다행히 가림막을 예, 미리 판을 이제 설치했대요. 미리 쳤어요. 그래서 예. 막았는데 애플은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투입된 그 방위군 인력이 이라크, 시리아 뭐 이쪽 전쟁 때 투입된 그런 그 규모의 대병력이 뭐 일어났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 뉴욕에서는 뉴욕시 의회 의원이 나 의원이야 하는데도 그냥 체포해 가고. 예. 최루탄 쏘고 예. 수갑 채우고 나중에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미국이 무방비로 저렇게 당하느냐 상당히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예. 없죠. 나라 밖의 제3외 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민에 의해서 그렇죠. 저런 일들이 무정부 상태로 벌어지니까 굉장히 좀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앞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블랙호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헬리콥터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백악관 위에 상공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 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워싱턴 DC에 블랙호크 헬기하고 이 라코타라는 의료용 헬기가 이제 출동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두 헬기가 어떻게 떴냐면 건물 옥상을 이렇게 스치듯이 낮게 저공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이 밑에 있던 잔해들이 날리고 나뭇가지들이 날리고 그러면서 막 심한 지금 저 바람이 화면에 있네요. 예. 바람이 불면서 이 시위대 해산을 위한 이런 작전을 이제 펼친 거죠. 근데 예. 이렇게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건 예. 이건 전쟁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반란 세력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시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블랙호크 헬기는 지난 아프간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그 영화로도 좀 만들어졌는데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공격형 헬기를 동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 그 적십자 마크가 선명한 의료용 헬기 투입도 이건 군법 위반이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헬기는 사실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보호받고 존중받는데 저것이 시위대 해산을 목적으로 제압을 목적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군의 퇴역한 장성들은 한 목소리로 워싱턴 DC의 블랙호크 헬기가 웬 말이냐. 예.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댐프시 전 합참의장도 우리의 시민은 적이 아니다. 이렇게 예.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육군 변호사 출신한 법대 교수가 이 적십자 표시는 비전투 기능을 의미를 하는데 예. 이 헬기로 시위대를 겁주는 거는 적십자 상징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위가 일부 변질이 돼서 폭력과 약탈 행위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 군 작정용 공격용 헬기까지 띄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이 민간인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1943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좀 벌어졌었어요. 백인 경찰이 흑인 병사를 총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뉴욕에 예. 심야 통행 금지가 됐고 지금 77년 만에 예. 뉴욕시에 통행 금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1시부터 시작됐다가 지금 8시고 지금 예. LA 같은 경우는 뭐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니까 예.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라는 말도 좀 맞는 것 같고요. 예. 더구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통합과 화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그리고 자국민을 향해서 예. 무력 동원도 군대 동원도 서슴지 않겠다라는 뭐 협박성 발언 그리고 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블랙호크 같은 예. 그런 이제 무장 헬기까지 동원이 되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미국인가라는 예. 이제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위기예요. 예. 당장 사망자가 15,000명이 넘어요. 예. 세계에서 최고 사망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실직자가 지금 남발하면서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폭동까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지금 실종이 예. 되면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남북전쟁 예. 이후에 최대의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시위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입니다. 일부 변질이 돼서 폭동과 약탈이 있긴 합니다만 군까지 투입하는 이런 진압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뭐 일부 이제 과격한 시위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또 제압하는 방식도 굉장히 과격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피해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지난번 하는데요. CNN 기자 잡혀갔잖아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방송을 하던 기자를 이유 없이 그냥 수갑을 채워서 채워가지고. 체포해 간 겁니다. 아까 앞서 보셨지만 저희 유호정 기자가 현장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 잡아간 나오네요, 거거든요. 화면에. 그쵸? 네, 저 예.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계속 아니 도대체 날 지금 왜 체포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저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현장 앵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앵커는 지금 우리 기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다. 생중계가 됐어요, 미 예, 저녁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부상당한 언론인도 지금 확인된 것만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 왼쪽에 나가고 있는 저 기자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기자인데 고무총에 눈을 맞아서 지금 한쪽 눈이 실명된 영구 실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뉴스 리포터는 시위 현장 인근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위에 참여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고무총을 맞아서 이 목 부분에 크게 상처를 입은 모습을 자신의 사진을 지금 게재한 건데요. 지금 이 언론인 보호위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면서 지금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100건 정도? 100건 넘는 사례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기자들이 종군 기자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기자들이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적 시위를 취재하는 와중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주 방위군으로부터 이처럼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시위대에도 또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양쪽의 양쪽으로? 공격을 모두 받고 있는 거죠. 시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언론을 겨냥해서 혹은 뭐 폭스뉴스가 뭐 친트럼프 성향이다 라면서 이제 그 해당 어떤 성향의 특정 성향의 언론사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시위대로부터는 이제 팍스뉴스라든지 이런 네, 곳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으면서 언론인들의 이 취재의 어떤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위축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수정헌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집어넣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권리보다도 언론의 이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해 주는데 대통령부터가 이 언론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삐딱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군 제압하는 군 경찰이 별로 이렇게 언론인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부터 지난 뭐 화요일 날 그 경찰이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 목 졸라서 사망시킬 때 그때가 지난 2일이거든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치 사과가 없었어요. 사과가 없고 오히려 극진 좌파와 폭도들에서 분열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과 대신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누고 계속 방화범 화법이라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된 힘은 그 거친 언어, 상대방을 매도하는 분열적인 언어인데 이번에도 특히나 그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188명 확진이고 10만 8천 명이 사망한 거는 미국의 큰 나라에 무능한 거 이걸 드러냈다면은 지금 미국의 집회, 이 시위 진압 과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책을 썼는데 그 민주주의를 바치는 4가지 기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는 폭력을 묵인하고 네 번째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 이 4가지가 축이 4바퀴가 돼야지 민주주의가 굴러가고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데 이 4가지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나타나서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고 위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류 언론이 증오와 무정부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증오와 무정부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좀 높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도 굉장한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 백악관 근처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죠. 대통령이 여길 가기 위해서 시위대를 강제 무력으로 해산시켜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거기가 세인트 존스 교회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한 차례 이상 가서 예배를 보는 뭐 대통령의 교회다 뭐 이런 곳으로 불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서 이 교회를 방문해서 소위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 모습 같이 한번 보실까요? You see what's going on. It's coming back. It's coming back strong. It'll be greater than ever before. Okay, thank you very much. We hav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네, 보신 것처럼 교회 앞에 가서 뭐 한마디 하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 사진을 찍고 뒤에 보신 화면은 이 워싱턴 DC 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오늘 이제 방문을 해서 동상 앞에서 헌화를 하고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세인트 존스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경찰이 그 근처 라파에트 공원에서 평화 집회를 하던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교회를 가도록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을 트기 그렇습니다. 뭐 그 목적은 뭐 길을 트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나오는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폭력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연출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대통령의 이 인증샷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인트 존스 교회 일명 대통령의 교회로 불릴 정도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너무 백악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저곳을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본인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뭐 지금 교황의 성지도 찾아가고 교회도 가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의 정당성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성경책을 들고 사진은 찍었지만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본 건 또 아니죠. 아니에요. 그 앞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한마디 사진만 하고 찍고. 성경책 들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보러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야 너희 폭도 시위대들 잘 봐라. 나는 충분히 이 지금 나라를 잘 통제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지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액션을 위해서 평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자신은 법 질서의 수호자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부분 피해를 봤거든요. 200년 넘은 전통의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교회로 갈 정도로 4대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처음 간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모품, 장식품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이다.
나면서 이런 지금 얘기까지. 분노를 하고 예.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행동과 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또 여기에 가서 이렇게 성격적들고 하느냐? 그럼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심 세력이 WASP, WASP라고 그래가지고 백인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 프로테스탄트. 예. 그래서 미국의 전체 3분의 2가 이제 기독교를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독교주의자들, 기독교 신자들을 겨냥하고 또 동시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반발함으로 인해서 예.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효과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세인트 존스 교회는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임스 메디슨 미국의 4대 대통령이 가면서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앞서 말했던 수정헌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집어넣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딴 교회에 가서 언론의 탄압을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현미 기자, 이 미국은 굉장히 이 기독교랄까 이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 교회 중심 또 백인 중심이잖아요. 정략적으로 저 행위를 했다고밖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예. 자신의 어떤 지지층, 예.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예. 우리의 건재함을 보여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인트 존스 교회 관할하고 있는 이 메리 앤 버디 주교는 뭐라고 예.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의 성서와 우리의 교회를 활용했다. 이용했다. 예, 그렇죠. 이용했다. 나는 정말 예. 분노한다. 우리가 대통령의 선동적인 언어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예. 성공회 수석 주교 역시도요. 대통령이 교회 건물과 성경을 편파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 그의 이런 행동은 우리를 돕지도 치유하지도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면서 뭔가 이 지금 이 시위를 평화를 벌이고 있는 기원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공감을 하거나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예. 이런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정말 보란 듯이 그 예. 시위대를 가로질러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예. 않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기독교계조차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탈해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징후를 붙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트위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시위 현장에서 이제 무릎 꿇는 저 왼쪽 사진인데 LA 시장이에요. 시위 현장 가서 예. 이제 무릎 꿇으면서 추모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LA 시장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대결을 하는 민주당의 민주당의 조 대선 바이든 후보. 전 예. 부통령, 이 바이든 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뜻에서 예.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게 추모하는 모습인데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치 많이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또 무슨 글을 올렸냐면 흑인 실업률과 빈곤, 범죄율이 지금 역사상 최저다. 그래서 나는 링컨 대통령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트위트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 트위트 글이 이런 모습들하고 좀 대비되면서 또 비판도 받는 상황입니다. 예. 뭐 LA 시장이라든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이렇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더 관심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딸은 또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내딸 티파니가 있어요. 예. 티파니 트럼프가 이제 막내딸인데 SNS에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지만 함께하면 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적으면서 예. SNS에서 지금 흑인 사망 사건의 항의 운동인 블랙아웃 화요일이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블랙아웃 그 튜스데이라고. 운동의 일환으로 예. 이 글을 올리면서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글이 지금 15,000명의 호응을 얻고 있고 댓글도 이제 1,700개나 달렸는데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 캠페인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이런 긍정의 글도 있지만 예. 트럼프가 가장 들어야 할 말이다. 아버지한테 제발 전화해서 좀 알려줘라. 이런 예. 부정적인 댓글도 좀 많았습니다. 뉴욕 시장의 딸도 사실은 이제 평화적 시위에 동참하면서 아버지도 뭐 물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시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또 이어지고 있는 폭력과 약탈 행위 그 속에서 우리 한인들, 교민들의 피해도 계속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처음 발생했던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또 LA에서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Almost. Keep going. I knew they was going to hit them dumbass. Yo, Buddha, we out tonight, Buddha. 한 200~300개 가구가 완전 불이 나서 불이 타고 좀 번화한 시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지금 그냥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베리케이드 해놓고 양쪽으로 전부 다 상점의 유리를 다 막아놓고 불난 데가 곳곳에 있고 전쟁터 같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건 흑인도 있죠. 흑인도 있겠죠, 있고 물론. 예, 여기가 예. 데모하는 사람들이 흑인만 하는 게 아니고 흑인 섞이고 또 백인이 섞였어요. 백인도 동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이게 형편이 안 좋은 백인도 있겠죠. 그 속에. 김태일 기자, 지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줘. 앞서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제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펜실베니아주 쪽 필라델피아에는 흑인도 많이 살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흑인도 많지만 우리 한인 교민들도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필라델피아 살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약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는 상황이에요. 필라델피아 역시도 지금 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에 이 전기톱을 들고 와서 철문을 뚫고서 막 닥치는 대로 지금 약탈을 해가고 지금 있거든요. 저곳이 이제 시위대의 폭력 행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우리 한인 가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적을 한인이라서 이 타겟을 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는 와중에 지금 한인들의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한인이라고 해서 약탈하는 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여기저기 이제 약탈하는 과정에 우리 한인들이 많으니까 한인들의 피해가 좀 많이 큰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주 방위군이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한인 상권에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도 신고를 하면 모두 약탈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그냥 훑어보는 정도라고 해서 이 한인들의 지금 분통이 많이 경찰들도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러나 이제 LA 쪽은 이제 주방위군이 오히려 우리 한인 LA 폭동 때처럼 될까봐 우리 한인 점포들을 지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포들이 주로 하는 영업 행위가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민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영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는 것처럼 동네에 이제 작은 마트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미용 용품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미용 용품점의 피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31곳이라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전체로 봤을 때 미용 용품점이 100곳인데 그 중에 지금 31곳이니까 상당히 많은 용품점이 피해를 입은 거고 그 중에 이제 한인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제 피해액만 180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굉장히 약품이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이 미용용품이라는 게 보통 이제 흑인들이 머리가 이제 굉장히 곱슬 머리고 악성 곱슬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머리 하는데 손질하기 어려워요. 머리 손질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약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미용용품점을 약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미용용품을 대거 약탈해온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시위하는 와중에 혼란을 틈타서 한두 명이 일탈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문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요. 그 트럭에 물건을 쓸어 담는 거의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혼란을 틈타서 정말 조직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911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 911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도 어떤 경찰도 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되면서 조금 안정을 찾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는 주 방위군 투입이 너무 이 정부의 강압적인 어떤 조치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런 필라델피아라든지 LA에서는 실제로 주 방위군의 어떤 치안 역할이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이 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 우리 한인을 겨냥해서 한인 상점만을 겨냥해서 약탈 행위가 일어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시아계 유색 인종이다 보니까 더 보호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LA 폭동 때는 우리 한인들이 직접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심으로 총기를 가지고 우리 상점을 우리가 지킨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미국 경찰이나 미국 군대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92년에 한국인 상점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 목숨 위협도 많이 거치고 예. 하니까 이번에도 뭐 총을 좀 무장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좀 불안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총으로 대응한다고 그래서 그쪽 또 그 폭도들이나 예. 그런 사람들한테 자칫 총이 발사돼서 또 사망자가 나오거나 예.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예. 더 큰 또 폭동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인 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LA나 필라델피아 이쪽에서 흑인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좀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자영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흑인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백인은 아닌데 백인만큼 저 잘 산단 말이에요. 자기들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흑인들이요. 심기가 좀 편치 않을 예. 수도 있죠. 이번 폭동의 본질은 미국 경찰이 흑인 죄 없는 사람을 무릎으로 눌러서 사망하게 한 거지만 그 원인을 보면은 이 미국의 불평등, 경제 불평등이 사회 갈등을 폭발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한국인들이 무장을 한다는 그런 그 위기감 뭐 이런 예. 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은 무장만으로도 또 해결될 수 없는 게 그게 한계가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LA 폭동 당시에는 이제 루프 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군대를 갔다 왔던 우리 한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직접 이제 상점을 지키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LA는 주 방위군이 직접 우리 한인 상점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거나 다른 주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식당 피해를 입은 우리 재미교포는 그래도 또 안전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좀 SNS에 글 올렸는데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리노이주하고 미주리주 등에서 7개 식당을 예. 운영하는 데이비드 최 씨 얘기인데 예. SNS에 약탈당한 식당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피해 상황을 알리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내 식당의 물건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데 흑인 사회, 소수자 사회 구성원들의 예.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하면서 예.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 거기 댓글을 보니까 미국 누리꾼들이 미안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 함께 청소해주고 싶다 이런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에는 동참한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우리 한인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평화적으로 이 시위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 또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worth all. 네, 사실 저 모습이 2015년에 이제 흑인 총기 사망 이제 추도식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기보다는 평화와 신의 은총을 축복하면서 이런 것을 잊지 말자. 대신에 평화적으로 우리 흑인의 인권을 말하자. 이런 뜻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대선에 오바마 예. 전 대통령의 부인이 러닝메이트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흑인들 당시에 예. 백인 우월주의자 총격을 받아서 8명이 숨졌어요. 그래서 그 흑인 장례식장에서 이제 추모 예배에서 예. 추모 메시지를 전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게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예, 중재 일종의 뭐 예. 연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 노예상, 흑인 노예상을 해가지고 학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사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곡한 그런 노래거든요. 이걸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전히 치유와 화해가 일어났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도자의 역할이 보여줘야 되는 아닌가.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지도자는 위기 때 좀 예. 모습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답게 예.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고 좀 치유와 통합과 화해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이 흑인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많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Don't shoot! Don't shoot! Hey, I'm sorry for your loss. I'm sorry for your loss. As a citizen of Minnesota, I'm sorry for the loss of George Floyd. I'm gonna hug. I'm gonna hug. You bet, man. Hey, help us. I'm gonna come to your office and we'll talk. We're gonna talk so we can organize, all right? We're gonna continue marching peacefully. I promise you, all right? Have a good day. I love you. Let's go. Let's continue marching. All right? We're all here together, okay? 최민 기자, 이제 앞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항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8분,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가 이 학대를 당했던, 억압을 당했던 8분 46초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시위도 벌였고 주 방위군 이 사령관도 우린 동참한다 이런 얘기. 뉴욕 경찰국장도 우리도 동참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제압하라고 했지만 군과 경찰의 주요 간부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시위대를 제압하냐는 거죠. 시위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도 예. 공감을 하는데 뉴욕 경찰국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네소타의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과는 여기에 없다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지지한다라고 시위 참가자들과 손잡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루이지애나주에서도 흑인 청년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니까 백인 경찰이 나도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예. 서로 감싸 안고 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 흑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에 경찰은 물론이고 다 같이 이제 공감하고 아파하고 있는 예. 거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할 텐데 예.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자꾸 이제 갈등을 만들고 하는 양상으로 좀 가려고 예.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 사회의 흑백 갈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좀 훈훈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흑인 소녀를 백인 소녀를 같이 안는 모습도 있고 앞서 이제 8분 46초 동안 시민들이 누워 있는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없겠다.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자꾸 이제 부각되는 게 약탈, 방화 이런 예. 모습들이 자꾸 부각되니까 불법 폭력 시위다 이런 예. 모습들이 하는데 그런데 방금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더 많은 평화 시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감싸 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이 부각이 돼야 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도 좀 가라앉을 텐데 이런 예. 폭력적인 모습만 자꾸 부각돼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흑인 소년을 따뜻하게 감싸는 백인 소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다민족, 다인종 국가, 포용의 국가인 미국이 보여줄 모습인데 서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만 자꾸 화면에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백인 경찰이 이혼당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부인이 이혼 소송에서 저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그 부인이 사실은 또 아시아계 유색 인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스 몽족 출신이고요. 이 아내 자체가 난민 출신입니다. 난민이면서 이제 그 미국에 정착을 했고요. 정착을 해서 이제 처음 결혼한 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제 다시 재혼으로 이제 조지 플로이드와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마 자신의 남편에게 더 실망을 화가 나고.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혼 소송도 하고 이름까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몽족 최초로요. 이 미네소타주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한 예.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아마 그 대회 당시에 이제 예. 모습인 걸로 보이는데 2018년에 미세스 미네소타에 예. 선정이 돼서 이 미세스 미네소타 자체에서도 유색 인종이 그것도 몽족이 이렇게 우승한 예. 것도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다른 유색 인종을 저렇게 이제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은 부인이 미국 땅에 난민으로 넘어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또 아시아계니까 얼마나 또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뒀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흑인이라든지 아시아계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목을 눌러서 숨지겠다는 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 그렇죠. 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죠. 그 부인이 라오스 몽족이라 예. 하면 베트남, 라오스, 그 캄보디아 그 근방에 산악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데 예. 베트남 전쟁 때 아주 홀대를 받아가지고 난민으로 떠돌아다녀요. 예. 그러다가 가까스로 미국에 정착한 그런 라오스 난민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인하고 살았으면은 소수민족 흑인에 대한 더 좀 예. 애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무릎으로 예. 눌러서 목숨까지 잃게 하고 또 하나 그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저때 경찰이 그 목을 졸를 때 옆에 동료 경찰이 또 몽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몽족도 일부러 그 시민들이 그만하라고 옆에서 그러는데 시민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역할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동족끼리 저럴 수가 있느냐. 미국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힘이라는 게 저런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예.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미국의 힘을 지금 막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분열적인 화법 예. 어휘는 왜 문법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어휘는 예. 중학생 수준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예.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데 아마 올 가을에 재선을 겨냥해서 예. 불안감을 자꾸 조성해서 아마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시급히 좀 개선이 돼야죠. 빨리 화해와 용서 그리고 빨리 사과할 건 사과하는 그런 예.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주국가, 민주시민의 힘은 이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항거하는 거죠. 그 속에서 폭력과 약탈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요. 자, 하루속히 좀 정리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